안녕하세요. 저는 최재화고요. 오늘 아무래도 이거는 다섯 번째 강의, Automatic RM Generation 다섯 번째 5강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타이틀은 Elements of RM Model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그 AIGS 아이템 모델이 뭔지, 그리고 아이템 모델의 어떤 컴포넌트, 데피니션 같은 거 이런 거 정리를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모델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 몇 가지 타입이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아이템 모델을 바라보는 이 관점들. 이 관점은 세 가지에 제가 theoretical view, psychometric, practical view, technological view, 이거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점에 따라서 이제 아이템 모델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거 하고 서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토매틱 RM 제너레이션의 아이템 모델이 뭐냐, 그러면 이제 아이템 모델을 쓰셨던 분은 이제 비주얼 선생님, 주로 쓰셨고, 여기 이제 아이템 모델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거냐인데, 이 definition도 좀 이렇게 관점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사이코메트릭 모델로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 아이템 모델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사이코메트릭 프로퍼티를 프레딕트하기 위한 그런 통계적인 어떤 사이코메트릭 모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비주얼 선생님은 이제 high order representation of actual item인데, 근데 이제 hierarchical psychometric 모델이 사용되어진다. 그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태스크 모델을 하기 위해서 psychometric 모델, hierarchical 모델이 사용되어진다 했으니까 이제 HLM이나 멀티 레벨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요. 기열 선생님은 이제 좀 generating 하는 어떤 뭘 바꿔가지고 아이템 모델이라는 게 좀 더 구체화시켜서 뭘 바꿔가지고 아이템을 generation 하는 어떤 그런 툴로 디파인을 하셨죠. 그래서 처음에 이걸 설명하게 되면 이제 이쪽 부분이 빠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오토매틱 아이템 제너레이션이 뭔지도 정확하게 이해가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제너레이션만 이렇게 강조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눠서 디파인을 한번 했고요. 아이템 모델을 이제 부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form, shell, schema, blueprint, clone, template,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템플릿을 썼었어요. 아이템 모델을 템플릿 제작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 모델링이라는 관점이 잘 레프리젠트가 안 돼서 그냥 아이템 모델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계속 아이템 모델이고 아이템 모델링을 한다, 이런 용어를 쓰기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다른 분들이 어떻게 부르는지 요거 아는 것도 좋은,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정리를 했고요. 컴포넌트 아이템 모델이래. 아이템 모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컴포넌트 아이템 모델은 우리 멀티플 초이스 같은 거 만들 때랑 거의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해서 question, stem 부분 있고, 멀티플 초이스 같은 경우는 옵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좀 강조를 하는 분, answer나 auxiliary information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는 요런 거는 이제 다 되는데,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시죠. 그래서 피드백, 솔루션,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아이템에 포함되어 있다, 문항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일단 하시는데, AIG로 넘어오면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떤 것들이 바뀌는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element 혹은 parameter라고 부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parameter라는 용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parameterizing 한다. 그렇게. 그래서 그 요소를 파악해서 parameterizing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이제 parameter가 string으로 돼 있냐, numeric으로 돼 있냐, 이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는데, parameter가 stem, option, solution, auxiliary information 여기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information들이 다 parameterizing 되고, 여러 가지 parameter가 이제 연관이 돼서 여기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중에 조금 있다가 example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해지실 거예요. parameterizing 한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수학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부분 요소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한 요소의 파라미터의 레인지를 정해줘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numeric value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이제 컴퓨터가 이제 exhaustive하게 모든 가능한 경우를 유니크한 경우를 뽑아내서 generating 하는데 이렇게만 보면 그냥 아이템 generation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이렇게 가서 이런 이제 멀티플 초이스 답이 있었는데 answer key가 여기 이제 A고, 그죠? 그다음에 솔루션 스텝이 이렇게 된다. 뭐 요런 것들이 있었을 때 이런 트래디셔널 모델이 있었을 때 파라미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요소를 잡아서 바꾸고 원래 여기 있었던 요 이제 퀘션을 이런 식으로 바꾸고 거기에 따라서 디스트랙터도 전부 다 모델링을 하는 거죠. 우리 이거 이제 사이코메트릭 임플리케이션에서 제가 나중에 다룰 거예요. 이게 왜 다이그노스틱 모델에 아주 중요한 건지, 왜 퀄리티를 높이는 건지 이런 거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 스텝도 이렇게 프라이머라이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나중에 오토 스코어링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다른 또 좋은 다이그노스틱 모델이라든가, 그 다음에 포머티브 어세스먼트 할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AIG를 했을 때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런 것들 나중에 이야기할 거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개념만 잡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파라미터 3개 쓴 거거든요. 3개를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거 보이세요 지금? 보이세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이게 이제 지금 모카 프로젝트에서 만들고 있는 자꾸 모텔이래. 아, 못 살겠다. 모델인데, 얘는 파라미터를 24개 쓴 거예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아이템 모델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파라미터를 24개를 써서 만든 거예요. 이거를 문항을 풀기 위해서. 아트입니다, 아트. 그러니까 여기에 요소가 24개가 밖에 들어가야지 이게 그림이 변형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봤었던 아주 간단한 것들이 이런 어떤 복잡한 모델까지 나중에 24개를 쓰니까 이게 베리에이션이 몇 개가 나오고 있어요. 한 개 파라미터마다 뭐 4개에서 10개 정도 베리에이션을 주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변형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엘리먼트들 바꾸고 하는 것들이.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전문가들이 만들면 이제 이런 수준까지 만드는 거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뭐 다 베이비 스텝부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런 것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나도 할 수 있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엑셀로 나도 하는데 이거 왜 해요? 뭐 이런 얘기를 대부분 하시길래 하나 맛보기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IRM 모델 타입이 있는데요. 아이소모르픽 IRM 모델 타입이 있습니다. 아이소모르픽은 이제 어떤 아이템 모델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제너레이트 되는 인스턴스들이 사이코메트릭 프로퍼티가 예를 들면 이제 difficulty 레벨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주 비슷하게 만들면 이제 아이소모르픽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바꾼 것들이 이제 incidental element라 바꾸긴 바꿨지만 이제 그렇게 왜냐면 difficulty에 영향을 덜 미치니까 그것을 incidental element라고 부르자, parameter라고 부르자.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헤테로모르픽은 이제 아주 정말 엘리먼트를 바꿨는데 radical element가 돼서 그것들이 이제 deep feature, 그러니까 difficulty를 바꾸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요소가 difficulty를 바꿀지 안 바꿀지 이제 사전에 우리가 예상도 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바꾸는지 이런 것들을 잡아가는 게 이제 AIG 모델이 하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게 조금 요걸 좀 정리를 했는데 아이소모르픽이나 헤테로모르픽이나 우리가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보잖아요. 이거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장하는 게 컨티뉴움이라는 거예요. 아이소모르픽이냐 헤테로모르픽이냐 이거 컨티뉴움 상에 존재하는 거고 어떤 아이템이 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it depends on the target population이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템이 적당히 헤테로모르픽하다. 완벽하게 아이소모르픽하지 않고 헤테로모르픽하지 않고 중간쯤에 있긴 있는데 비슷하거나 뭐 약간만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이 상황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봅시다. 어떤 집단이 아주 낮은 거예요. proficiency가. 생각을 해보죠. 이런 이제 뭐 continuum이라고 보면 difficulty continuum으로 좀 갑자기 바꿔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이 문항은 예를 들어서 너무 어려우니까 어려우면 다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문항은 갑자기 아이소모르픽이 됩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래는 헤테로모르픽이었었는데 그 집단이 너무너무 수준이 낮으면 다 틀리기 때문에 아이소모르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애들이 너무 잘해요. 그럼 그 문제가 원래는 뭐 난이도가 조금 틀렸었는데 그 집단이 아주 뛰어나 버리면 갑자기 또 아이소모르픽이 돼요. 예. 그래서 그거를 물론 모든 어세스먼트의 difficulty parameter라는 게 타겟 population이 정해져 있지만 변화할 수도 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아이소모르픽이다, 헤테로모르픽이다 정의할 수 없다라는 거 하고, 나중에 제가 사이코메트릭 임플리케이션 부분 넘어가면 아이소모르픽을 어떻게 매조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인덱스를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인트라 모델, 아이소모르픽 이런 코에피션트 뭐 이런 걸 만들어 놨으니까 나중에 그거는 그때 가서 보시고 지금은 컨티뉴엄 속에 존재하는구나. 그것만 아시면 되고요. strong theory, 그러니까 아이템 모델을 만들 때 아주 강한 이론을 가지고 만드는 경우로 이제 strong theory인데, strong theory 같은 경우는 내가 뭘 바꾸면 아이템 캐릭터리스틱이 어떻게 바뀐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weak theory는 잘 모르는, 내가 지금 이거 뭘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는 상황을 이제 weak theory의 어떤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weak theory일 때는 아이소모르픽을 만드는 게 목표다 뭐 그랬었는데 아이소모르픽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론이 없으면 이걸 바꾸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론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바꿔도 그 difficulty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그것도 이론이에요, 사실은. 이걸 아무리 바꿔도 difficulty가 안 변한다는 것도 이론이기 때문에 weak theory, 뭐 strong theory, Gears, 할러디너 책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이슈긴 한데요. 그래서 또 그 책에는 이렇게 나눠놨어요. 나중에 이 페이퍼 리뷰할 텐데 제가 좀 앞서가느라고 이번에 5강을 만드느라고 조금 했었는데 뭐 스트롱 티어리는 코그니티브 모델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얼터너티브 모델이 있다 뭐 이렇게 디파인을 하셨는데 저는 별로 이렇게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이포가 있네. exploratory confirmatory model continuum이라는 게 이게 어차피 아이템 모델이라고 하면 completely exploratory 한 거랑 completely confirmatory 한 거라는 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continuum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EFA가 됐든 뭐 CFA가 됐든 그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소위 이제 전문용어로 쇼부를 치는 건데 왜냐면 뭐 어디가 좀 바꿀 수도 있는 거고 parameter value를 우리가 estimate 할 수도 있는 거고 슬로프를 estimate 하는 것도 사실은 exploratory component잖아요. 슬로프가 0.3이라고 해놓고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슬로프는 얼마일까? independent variable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도 볼 수도 있고 set of independent variable 안에서 우리가 몇 개 정도의 independent variable이 좋은지 backward, 뭐 forward elimination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찾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 그다음에 뭐 유 교수님 좋아하시는 뭐 fractional polynomial 이런 거 찾아가서 high order term 찾을 때도 하니까 사실은 exploratory component가 있죠. component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모델은 제가 봤을 때 아이템 모델은 그 중간 단계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completely weak한 것도 아니고 completely strong 할 수도 없어요.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theory랑 모델의 차이, 데이터와 truth의 차이, 그렇죠? 모델을 가지고 데이터를 빌딩해서 theory하고 우리가 truth를 맞춰 나가는 것처럼 이 사이에 우리가 그 조율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strong theory냐, 뭐 weak theory냐 이렇게 나눌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뭐 이거 strong theory나 weak theory나 isomorphic이냐 heteromorphic이냐 뭐 이렇게 볼 때 그 science, 그러니까 내가 이론이 있어서 거기에 parameter를 좀 맞춰 나가는 경우가 있고
엔지니어링하게 그냥 막 때려잡는 거예요. 일단 데이터 가지고 핏 잘 되는 건 이제 보는 어떤 그런 뭐가 될 줄 모르겠는데 데이터를 밀어 넣어가지고 이제 일이 되는 걸 찾아내는 그런 관점인데 제가 전통적으로는 이 엔지니어링 관점을 되게 싫어했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사이언스니까 이론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면 하지 말자 그랬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빅데이터 하도 난리를 치니까 예. 근데 이제 데이터가 많으면 이 오토매틱 RM 제너레이션에서 하고 있는 우리 아이템 모델이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냐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나중에 좀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지금 전통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사이코메트릭에서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다루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PD 멀티베리에이트 PDA를 쓰든 보면 EM 알고리즘을 쓰든 베이지언을 쓰든 뭘 쓰든 좀 이렇게 단점이 많아요. Generalized Least Square를 쓰든 이게 일을 안 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러닝 데이터가 쏟아질 때 어떻게 엔지니어링 관점으로 그런 indeterminacy, latent variable의 indeterminacy 혹은 curse of dimensionality,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가 이쪽 분야에 이제 나중에 모델링 관점에 아주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이제 하겠죠. 나중에는. 아이디어는 똑같습니다. 이제 스트롱거한 티어리를 이제 만들어내자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아이템 디자인에서 뭐가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돼야 되냐. 그리고 그게 아까 말했지만 이제 아까 했었던 것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가 3개잖아요. 파라미터 3개가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difficulty인데 difficulty를 이 파라미터들이 어떻게 프레딕트를 하냐. 뭐 이런 거를 보는 거고. 예준 교수님이 하고 계신 모카 프로젝트 그 모델, 진짜 아름다운 모델, 그, 아까 봤던 거는 24개 쓰는 거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24개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어떤, 파라미터가 어떻게, difficulty 영향을 미치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많이 있으면 이제 분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주 아름다운 상황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Perspectives of IRM model 한번 정리를 하면, 이거 제가 몇 번 이제 리핏을 했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3개로 본다 그랬죠, 제가. AIG를 보는데, 이제 아이템 모델도 theoretical한 view, practical한 view, technological한 view로 이제 바라보는 건데. 첫 번째가 이제 이 아이템 모델을 latent variable 모델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냐면, 우리가 이제 플레이토, 플라톤이 이제 이 세상을 2가지로 나눴어요. intelligible world랑 observable world로 나누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 form, 그것의 어떤 현시, manifested 된 형태로 봐서 우리가 말은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말이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갈 때는 어떤 그런 말에 대한 어떤 그 폼이 이제 머릿속에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해서 그래서 이 이데아론. 네. 우리는 뭐 이대 다니는 아이들도 이대하고 그다음에 뭐 됐어 할 때도 이대하고 그렇죠. 이게 이 이데아론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인스턴스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그 아이템 프린서플에서 나왔잖아요. 그 문항을 만들고자 하는 어떤 아이디어에서 나왔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안 보였었어요. intelligible world에 존재를 했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밸리데이션 하기가 되게 힘들었었어요. 이게 뭔지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문항을 보면서 얘네들의 코릴레이션 가지고 그냥 얘네들이 코릴레이션이 높으니까 이제 팩터 애널리시스 같은 거를 이제 하는 단계로 된 거죠. 그런 팩터가 존재한다고 믿자. 뭐 이렇게 됐었는데 이 아이템 모델이 왜 중요하냐면 이 프린시플에 매니페스티드 된 게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그 코드를 짜면 그 아이템 라이터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짰구나. 그래 그 코드에 의해서 이런 아이템들이 나왔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인퍼런스를 한 단계를 더 두는 거예요. 중간 단계를. 그러니까 이게 클리어해지는 거죠. 훨씬 더. 그 construct representation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 했던 엠브레스턴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이런 construct representation이 아주 중요한데, 근데 이거를 AIG의 아이템 모델이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템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이해의 폭이 높아진다. 왜냐면 이 아이템 모델은 이제 visible world에 존재를 하니까. 그래요.
그 관련돼서 제가 뭐 어나로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좀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비디오도 만들어 놨으니까 시간 되시면 보십시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뷰가 이제 사이코메트릭 모델링 뷰라고 하는데, 아이템 모델을 멀티 레벨 사이코메트릭 혹은 하이라키컬 사이코메트릭 모델로 보는 거예요. 아이템 모델 자체를.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모델을 보는 건데, 이 아이템 모델에서 이제 이런 아름다운 문항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모델은 코드인데, 코드를 통해서 나오면 사실은 이거 아이템 인스턴스 레벨이니까 이런 인스턴스들은 아이템 모델에 네스티드 돼 있고, 아이템 모델들은 또 무슨 도메인에 네스티드 돼 있고, 그다음에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쳤던 사람들이 또 있을 거고, 그죠? 그다음에 그 밑에 있고, 사람들이 또 repeated measure 돼 있는 그 response는 또 nested within people 되는 거고, 사실은 대부분의 어나리시스가 statistical 모델이 요 멀티 레벨로 합니다, 실제로. 예. 우리가 뭘 해보자 그러면 대부분 다 HLM으로, HLM 그 관점에서 우리가 아이템 모델 칼리브레이션도 하고 하니까, 그 뭐 우리 이거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instances of nested or clustered within each item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이제 뭐 2 레벨, 3 레벨 HLM 모델이 이제 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데이터가 있으면. 그 관련돼서 제가 정리를 했고, 이것도 좀 설명을 했어요. 문항 모델링이 왜 다층 모형인지에 대해서, 멀티 레벨 모델링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뭐 한 5분, 10분 떠들었어요. 여기는 좋네요. 이제 안 해도 되니까, 뭐 여기 있으니까 뭐 시간 남는 사람 보시면 되니까. 그래요. 세 번째가 이제 테크놀로지컬한 뷰인데, 아이템 모델을 뭘로 바라보냐면요, 그 디지털 어세스먼트를 하기 위한 도구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제가 주저리 이게 제가 바라보는 저의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러니까 AIG를 기존의 뭐 validity를 enhance하고, 그 다음에 뭐 psychometric한 모델링을 할 수 있고, difficulty parameterizing 할 수 있는 거는 that's okay. 그러면 좋지만, computerized로 우리가 아이템 모델을 하니까 AIG에서는 아이템 모델을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컴퓨터로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이잖아요. 컴퓨터로 한다는 얘기는 프로그램이라고요. 아이템 모델 자체가. 예, 그러면서 이게 임플리케이션이 확 오는데, 뭐 이렇게 많이 적어놨는데, 결국에는 이제 아이템 모델이라는 거는 큰 그림이에요. 손으로 해도 돼요, 사실은. 그리고 뭐 따로 해도 되고, 뭐 데이터 받아가 손으로 만들고 나서 데이터 받아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뭐 스태티스틱 모델을 해도 되는데, 컴퓨터라이즈 아이템 모델, 근데 AIG 프레임워크로 넘어오게 되면 이런 이제 아이템 제너레이션이 이제 확 뜨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24개 파라미터가 들어가 있으면 그 모든 경우의 수를 어떻게 다 뽑아내냐고. 컴퓨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막 엄청나게 많아지고, 저번에 뭐 수학 문제 제가 100경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할 때 우리가 랜덤리도 제너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랜덤하게. 그냥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더블 레이어 시큐리티가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제너레이트 할 때도 on demand generation 할 수 있어요. 필요할 때 제너레이트 하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이템을. 그러면 이제 코스트 세이빙이 되는, 매니지먼트라든가 세이빙 하는 거라든가 이런 코스트 세이빙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디피컬티 모델링은 당연한 거고요. 예, 이거는 뭐 칼리브레이션 모델링 뭐 이런 거 앞에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이제 강조하는 거는, 이게 컴퓨터라이즈 아이템 모델이기 때문에 어댑티브 테스트나 이퀘이팅이나 오토매틱 어셈블리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AIG가. 왜냐하면 컴퓨터 어댑티브 테스트도 AIG를 하게 되면 컴퓨터 어댑티브 테스트가 강화가 되고, 그 약점이 좀 보완이 되고, 이퀘이팅도 앵커 아이템을 AIG 아이템으로 만들었을 때 앵커 아이템 시큐리티에 도움이 된다. 뭐 오토매틱 어셈블리, 테스트 어셈블리도 마찬가지고, AIG 상황이 되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learner centered assessment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별로, 그냥 summative assessment 할 때는 이걸로 해도 충분합니다. 굳이 뭐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진짜 learning analytic 하려고 하고 formative assessment 하려고 하면 AIG가 갑자기 도움을 주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은 우리가 컴퓨터로 아이템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뭐 automatic feedback generation, treatment generation, distractor modeling 이런 것들이 이제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언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세스먼트를 포머티브나 뭐 이렇게 해서 그 학습자 중심으로 바꿀 때 중요해요. 지금처럼 마니터링 앤 이벨리에이션만 할 것 같으면 피드백 안 줘도 되잖아요. 뭐 어찌됐든 간에 뭐 패스 페일만 나중에 결정해서 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integrate external digital advanced. 예를 들어 text to speech라든가 speech to text라든가 multimedia element 뭐 지금 유 교수님한테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그림이 바뀌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화려한 것들이 들어올 때 이런 것들이 AIG 속에 녹혀져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디지털 기술들이 어차피 그 프로그램이잖아요. 그거가 AIG 속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어나로지를 썼냐면 사실은 컴퓨터라이즈 모델링은 이거 웜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제 사이코메트릭 어세스먼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대부분에 있었는데 이 대부분 페이퍼 펜슬을 위한 그러니까 아날로그 형태의 어세스먼트였어요. 사실은 디지털이 아니라. 근데 바깥의 디지털 기술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가져와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컴퓨터라이즈 아이템 모델링 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 디지털 기술들이 사이코메트릭 어세스먼트 기존에 있던 이 어세스먼트에 들어올 수 있는 창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이템 모델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어세스먼트가 사실은 그 아이템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템 자체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이제 이렇게 빨려 들어와가지고 웜홀처럼 들어와서 지금 이제 전통적인 어세스먼트가 이렇게 좀 모더나이즈된 어세스먼트, 뭐 그 기계의 지능을 측정한다거나 혹은 왜 기계가 어세스먼트 하는 걸 우리가 더 임프루브 해준다거나 그리고 기계의 도움도 받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경계가 이제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전에는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었는데 제 주장은 요거를 하게 되면 그 서스테이너블 해져서 이제 디지털 기술들이 들어올 만큼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코스트 이펙티브나 어보이드 아이템 칼리브레이션 해놓은 게 있는데요. 죄송한데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코스트 이펙티브 한 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돈 엄청 들어요. AIG 하려면 돈 엄청 들고요. 엄청 느려요. 그냥 한 문항 만드는 게 낫지. 아이템 모델 만들어가지고 빠르다고 얘기했다가 어디 필드에 가면 뺨 맞습니다. 진짜요. 뭐 돈 쌉니다라고 했다 진짜 뺨 맞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avoid item calibration 이렇게 해놨는데 프리 칼리브레이션 하는 거 엄청 힘들고요. 데이터 엄청 많아야 돼서 프리 칼리브레이션 잘 안 됩니다. 그 진짜 수잔 선생님처럼 조그맣게 해놓고 그 프리 칼리브레이션인가요? 데이터 들어와서 그냥 칼리브레이션 모델 만들어 놓은 거지. 그게 무슨 프리 칼리브레이션이에요? 엄격하게 보면 프리 칼리브레이션 된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들어와서 칼리브레이션을 한 거지. 그럼 포스트 칼리브레이션이지. 그게 무슨 프리 칼리브레이션이에요. 그렇잖아요. 데이터 들어오고 나서 한 건데. 그래서 이거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AI를 세일즈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는 것들이 자 이런 것들 클레임이 이밸류 해야 된다. 이거 언제 일을 하고 언제 안 하는지. 그럼 두 번째는 AIG가 그렇게 대단한데 왜 안 됐는지 충분히 이해를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챕터에서 Why not AIG yet? 왜 안 되냐? 그래서 이제 어떤 obstacle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다음 강의가 시작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8분 남았습니다. 질문 좀 해주시죠. 너무 강의가 깔끔하다 못해 정리가 쏙쏙 잘 돼가지고 뭐 특별한 저는 질문은 없는데 예. 다른 분 먼저 하시면 제가 없는데 그러셔서 없습니다 그러고 끝나야지. 없는데 그러고 훨씬 도움 되죠. 근데 뭐 제가 원래 이 강의는 다 있어서 미리 드려도 되는데 그러면 페이퍼 읽을 때
재미없으실까봐 사실은 그냥 페이퍼 먼저 읽으시고 이런 것도 좀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리던던시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면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이제 다 들었던 얘기인 것 같죠. 그죠? 전혀 새롭게 안 들리고 뭐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는 게 사실 반복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좀 이해해 주세요. 언젠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최 교수님 워크숍 했을 때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문항이 구성되고, 그 다음에 오늘 했던 지금 아이템 모델이 구성되고, 인스턴트 같은 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한번 돌려봤을 때, 그때 기억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저한테는 이런 모든 프로세스를 다 클리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MIF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기회가 정말 있다면은, 그게 정말 아마 와닿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템 모델하고 인스턴스하고 어떻게 구성되고, 옵저버리 모델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런 것들 같아가 한번 보면은 이게 완벽하게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 트레이닝 자체는, 이 강의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템 모델로 트레이닝 시키고, 실제로는 그거보다 하나 더 나가서 다른 사이코메트리션 트레이닝 시키는 강의입니다. 제가 아이템 모델러 한테는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별로. 다른 사이코메트리션들한테 이해를 시켜가지고 같이 이제 할 때 하는 거고, 유 교수님 말씀하셨던 실제 이제 만들어 보는 거는 아이템 라이터는 사이코메트릭 이런 모델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냥 있는 모델 가지고 변형시켜 만드는 것만 트레이닝을 받으니까. 그러면 그런 저희한테는 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사이코메트릭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회사 CEO들한테는 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돈을 어디서 아끼는지만 확실하게 얘기해 주면 되니까. 얼마나 들고 뭐 얼마나 코스트 이펙티브 그거만 어나리시스 해야 되니까 오디언스 따라 다 틀리죠 사실은. 그래서 힘들어요 이게. 오디언스를 어디에 맞춰야 될지가 너무 방대한 거예요 이게. 교육 현장에 보면 팔러시 하시는 분도 이 얘기를 들어요. 왜냐면 포머티브 어세스먼트 나오고 학습자 중심 어세스먼트 나오고 뭐 이러면 그 사람들도 와가지고 뭐 AIG가 뭐 대단하다며 나도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자 그러는데 막 HLM 이런 얘기하면 짜증을 확 내십니다. 한 가지 오늘 저는 들으면서 또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이 드는 건, 정말 잘 구성되어 있는 AIG에서 이 퀀트 메소디스트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룸 자체는 정말 머신러닝이나 AI 쪽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정확하게 사이코메트리션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우리가 툴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고,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다가 좀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이 머신러닝이나 빅데이터 쪽에서 얼마나 온라인 시스템에서 정말 잘 들어가게 하냐 그런 쪽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같이 들었었어요. 예. 아니 근데 지금 보면 HLM이잖아요. 사실은 많이 들어와요. 지금 하는 거 다 써요. 그로스 모델링 다 쓰고. 왜냐면 문학 칼리브레이션이 어떤 데이터로 쓸 건가, 아이템 모델 칼리브레이션하고 프레딕션 모델 어떻게 잡을 건가는 지금 있던 그로스 모델링, 세컨 오더 그로스 모델링도 다 쓰고 다 쓸 겁니다. 써서 이제 예측을 해서 학습 분석에 활용하고 포머티브 어세스먼트에 활용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양까지 다 계산을 하면 그렇게 할 거니까 사실은 사이코메트리션의 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더 많아져요. 근데 데이터가 더 이제 그 대신 데이터가 들어오는 퀄리티가 높아야 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데이터가 들어와야지 이걸 할 수가 있으니까. 기존에 그냥 엑셀 데이터처럼 2디멘션 하는 게 0101 한 샷에 그 배치 그렇게 들어와서는 이거 못 하잖아요. 이게 다 클러스터 돼 있는 상태로 들어와야 되니까. 저는 저희 할 일이 충분히 많아지고, 근데 이제 빅데이터인 상황에서 이제 그런 학습 서비스 같은 데서 막 밀려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처리 방법은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오퍼튜니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만들 거예요, 그거를? 그 모델은. 데이터 그렇게 밀려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거 아이템 모델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우리의 롤이기 때문에 저는 먹고 살 건덕지가 더 많다고 봐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막 있는 데서 막 쪼개고 나누고 멀티 레벨 제로 원 데이터에서 막 믹스처하고 막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새롭게 안 들어온 상태에서 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데이터는 똑같은데 모델만 계속 복잡해지는 거는 박 터지고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블루 오션을 만드는 관점에서는 사이코메트리션한테는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통계를 잘해야 돼요. 이러려면 사실은 그래요. 이게 나중에 다 멀티 레벨 모델이거든요. 통계를 잘하는 사람이 들어와야지 해결이 돼요. 패키지 그냥 있는 패키지 쓰는 사람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사실은. 새로운 모델이니까. 그래서 뭐 학생들한테는 펌핑을 계속 합니다. 이거 잘하면 이거 언젠가는 이게 뜨면 너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러면서. 네. 더글라스 선생님 한마디 해주십시오. 아이고, 시간이 얼마 없어서 2분 남았는데 초보적인 질문인데 너무 학생의 마인드로 돌아와서 학생적인 질문을 하는데 그럼 멀티레벨 모델링 이게 이제 컨셉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요. 이게 아예 그런 아이템 패러미터도 이런 패러미터 같은 그런 것도 이 모델링을 따라가나. 예를 들면 HLM IRT 모델을 따라가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예, 맞아요. 그렇게 따라가고 왜냐면 리스폰스 들어오고 리스폰스 가지고 person 들어오고 person 가지고 person 가지고 우리가 그거 하잖아요. 아이템 파라미터 잡고. 근데 이제 아이템 파라미터 밑으로 지하실 파가지고 가는 거 있고요. 결국에는 아이템 파라미터가 가장 중요한 디펜던트 베리어블이에요. 실제로는. 왜냐면 아이템 파라미터를 모델 아이템 디자인의 피어처가 아이템 파라미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근데 그게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 밑에는 지하 1층, 지하 2층 파는 건데 잘 안 파지면 그냥 했다고 치고 올려놓고 그냥 지하 공사는 안 하고 그냥 아이템 파라미터 디피컬티를 어떤 식으로든지 뭐 CTT나 혹은 그걸로 에스티메이트 했다 치자 그 순간에 그래 놓고 이제 그 위로 올리는 작업을 많이 하죠. 그래서 왔다 갔다 엄청 복잡합니다.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데이터 스트럭처도 잘 구성을 해야 되고 걷다가 란지투드는 한번 넣어보세요. 갑자기 머리가 뽀개진다.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 뭐 아이템 파라미터 드리프팅 잡고 뭐 학생의 성적도 시간에 따라 변한다고 보자. 이래버리면 난이도가 엄청 올라가는 거죠. 그 학습 분석은 그거잖아요. 꽃은 그거잖아요. 학생의 그게 시간에 따라 변한다고 우리가 얼라우하고 아이템 파라미터도 갈수록 쉬워질 수 있다고 얼라우하면서 이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밌어지는 거죠. 너무 복잡하긴 하지만. 자, 근데 여기서 끝내시죠. Less than 1 minute이라는데 논의 장독 깬다고 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경영쌤이 하시는 거 같이 하시죠. 네. 저희 오늘 한마디만 할게요. 오늘 원래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